안녕하세요. 배수롱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게 코로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적응하면서 살아가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위기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했던 많은 인사노무적인 이슈들이 이제 슬슬 터지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코로나 때문에 휴직을 했던 거, 코로나 때문에 해고했던 거 이런 인사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했던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까지 나왔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정리해고가 과연 적법했는지, 특히 코로나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근데 정리해고란 게 정확히 뭔가요? 정리해고는 정확히 말하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데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을 때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고하는 걸 흔히 정리해고라고 부릅니다. 정리해고를 적법하게 하려면은 일단 회사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면은 그 해고의 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를 또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고 회피 노력, 해고의 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를 하시고 성실하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과반 노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랑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다 거치시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요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고 빠지는 게 있다면 부당해고가 되어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뭔가 긴박하게 해고를 해야만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인데, 이걸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법에서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에 대해서는 이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따로 명시된 게 없다 보니까 판례를 통해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긴박성을 판단할 때 그 시점이 예전에는 당장 지금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도산을 피할 수 없는 수준일 때 인정이 되었는데요. 요즘에는 꼭 현재 시점에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긴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위기를 판단할 때는 불가피하게 추정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추정은 애초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의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했다면 좀 더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부를 경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정 사업부가 적자가 나는데 다른 사업부에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적자 사업부만 대상으로 해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이 자체도 좀 큰 이슈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일부 사업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해서 쉽게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하면 결과적으로 기업 전체의 경영 악화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적자를 계속 겪고 있는 특정 사업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해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각각의 사업부가 뭐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있고 재무회계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경영 여건이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정 사업부만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기의 청소를 담당하던 계열사인 KO의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사건은 2020년에 한창 코로나로 항공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을 당시에 이루어졌던 정리해고인데요. 그 당시 KU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항공 운항이 줄어들었고, 그때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를 했는데, 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 8명에 대해서 경영 상태가 악화가 돼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노위 그리고 행정소송 1심, 2심까지 간 건이었습니다. 결과는 일관되게 부당해고라고 났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이 사건이 1심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당해고였다면 2심에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다른 요건도 인정이 안 돼서 부당해고다라고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 코로나19로 정리해고를 이제 할 때 법원이 긴박한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꽤나 의미가 있는 판례네요. 네, 일단 회사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계속된 임금 채권 변제로 사업을 계속하기에는 현저한 지장이 있는 변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2심은 변제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된 2020년 초에 KO에서는 129명이 희망퇴직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342명이 무급휴직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된 인건비와 미납세금들을 고려를 했을 때 KO의 실예금이 변제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이 힘들기는 했지만 코로나19라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그냥 인정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 회피 의무와 관련된 건이긴 한데 2심에서는 KO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급심했던 당시에 이제 긴급 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해당 업체들이 만약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엔 정리해고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최근에 나온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리해고 판례를 가지고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